시작. 책을 펴시고요.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밀? 68페이지 시작할게요. 제목이 뭐야? 일? 큰 제목이 뭐야? 물질을 썼어. 그래, 물질의 특성 5개 외우기로 했지. 뭐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그래. 그러면 밀도도 뭐야?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란 얘기가 뭐야? 물질마다 다르다. 그치? 물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를 알면 그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밀도라고 하고, 이 밀도가 뭐냐면 나중에 공식으로 배울 건데, 밀도는 빽빽한 정도야. 뭐라고? 빽빽한 정도. 이 밀도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해. 만약에 니네가 교실 있어. 이렇게 교실이 비교를 할게. 1반이랑 2반이 이렇게 교실이 있는데 1반에 하나 둘 셋 넷 5명 있고, 됐지? 2반에는 이렇게 있어. 됐어? 네. 누가 어디가 더 빽빽해? 2번. 그럼 2반이 밀도가 더 크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밀도의 정의부터 보자. 1번 밀도의 정의. 밀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됐지? 밀도는 부피당 질량이야. 뭐라고?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거든. 찍어요 필기예요. 찍어도 되고 찍는 게 편하지. 네. 그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해. 봐봐, 단위 부피가 뭔지 알아? 단위 부피? 단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응? 얘는 기준이 있어. 그래서 부피라는 게 뭐야? 오늘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수학. 부피가 뭐야?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거든. 과학에서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이거를 우리가 부피라고 하거든. 맞지? 그럼 너네 이거 알지? 됐어? 얘가 만약에 1cm고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 세로가 1cm, 가로가 1cm라고 할게. 이게 부피잖아. 네. 그치? 부피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하니까 부피는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그럼 얘가 뭐야?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되지. 그치?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 이게 부피거든. 맞아? 근데 1cm가 아니라 1m, 1m, 1m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부피고, 미터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부피고, 콜라 500ml도 부피고, 알겠지? 리터도 부피고, 이렇게 쓰거든. 알겠어?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쓰냐면 센티미터의 3승이랑 밀리리터는 같은 단위야. 알겠지? 만약에 뭐 콜라가 500ml가 있어. 500ml짜리는 500cm의 3승이라는 얘기야. 가로 세로 높이 곱해가지고 500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랑 단위가 같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됐죠? 됐죠?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그래서 밀도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밀도는 무조건 외워야 돼. 부피분의 질량.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너네 수학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맞지? 그럼 봐봐. 질량이 1이야. 부피 보지 말고 질량이 1이면 밀도 얼마야? 1. 질량 2면 밀도 얼마야? 2. 질량 3이면 3이거든? 맞지? 근데 질량 보지 말고 부피를 볼게. 부피가 1이면 밀도는 1. 2면은 밀도는 얼마야? 1. 아니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0.5지. 그치? 3이면은 3분의 1이니까 0.33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시
질량이 1이면 밀도가 얼마? 1. 2면 2. 3이면 3. 그러면 이걸 갖고 밀도는 질량과 무슨 관계야? 비례. 비례 관계야. 그 얘기는 뭐야?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부피가 1이면 밀도는 1이지만 부피가 2면 2분의 1이니까 0.5. 부피가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5면 5분의 1. 그러면 밑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숫자는 작아질 거 아니냐. 그치? 네. 맞아? 이해가? 그러니까 밀도랑 부피는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어려워? 어려워 서구야?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 진짜? 봐. 질량이 1이래. 됐지? 그럼 부피가 1이야. 그럼 얼마야? 1. 맞지? 질량이 1이야. 부피가 2면 얼마야? 2분의 1. 맞지? 질량이 1이고 부피가 3이면 계산해볼까? 0.3이고 33이고 얘가 0.5야. 그치? 질량이 1이고 부피가 4면 0.25거든? 봐봐.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는 점점 어떻게 돼? 맞아. 작아지지. 네. 그 무슨 관계야?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면 반비례. 그래서 밀도는 부피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알겠지? 밀도는 부피와 반비례 관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질량하고는 비례, 부피하고는 반비례. 수학식 볼 때 비례, 반비례 볼 때에는 얘가 이렇게 반대로 보면 돼. 이렇게. 알겠지?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밀도랑 질량은 비례. 알겠지? 반대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밀도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볼게. 여기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질량이라는 놈 있잖아. 그치?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 다시 쓸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 분모잖아. 분모 분자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질량 단위 오면 되고 밑에는 부피 단위 오면 돼. 알겠니? 그럼 질량은 어떤 단위가 있어? 그램 이런 거 올 수 있지. 그치? 킬로그램 이런 거 올 수 있지. 맞지? 그럼 그램이면은 부피는 센티미터의 3승 이런 거 올 수 있고 미터의 3승 이런 거 올 수 있고 그램 퍼 뭐 밀리리터 이런 단위 와도 상관없어. 알겠어? 근데 이렇게 분수를 쓰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는 이거를 펼쳐서 써. 어떻게 쓰냐면 봐봐. 그램 됐지? 옆에 있는 분수를 퍼 영어로 퍼라고 하거든. 퍼 뭐라고 썼어? 센티미터의 3승. 그럼 얘가 어떻게 쓰일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이렇게 쓰겠지. 그치? 대답을 잘해줘야 돼. 얘는 뭐라고 쓸까? 그램 퍼 밀리리터. 맞지? 밀리리터. 맞아요?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랑 얘랑 똑같은 단위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단위랑 요 단위가 어때? 같아. 알겠어? 이게 밀도의 단위야. 알겠지? 그럼 밀도의 단위를 이걸 다 외울 거야? 더 많은데? 외우지 않아도 되지. 그럼 뭐라고 외우면 돼?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잘 보지 말고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그럼 밑에는 부피 단위 오면 되고 위에는 무슨 단위? 질량 단위 오면 되는 거야. 질량은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거, 미리그램 이런 것들이 질량 단위가 되는 거고 부피는 센티미터의 3승, 미터의 3승, 밀리리터 이런 것들이 부피 단위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밀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밀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됐지? 계산을 하기 전에 밀도가 크대. 밀도가 크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밀도가 크대. 누가 크다는 뜻이야?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부피는 어떻고? 작고. 부피는 작은데 여기 오미조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무겁다는 뜻이야. 알겠지? 밀도가 크면 어떻다? 대체로 무겁다. 작지만 무겁다. 알겠지? 그럼 밀도가 작다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어떻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럼 우리가 밀도가 큰 물질을 물에다가 퐁당 담그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알겠니? 얘는 무거운 물질은 어떻게 된다?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가벼운 물질은 뜬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물에다가 기름을 똑똑똑똑 떨어뜨렸어. 그럼 기름이 물 밑으로 내려왔니? 물 위에 뜨니? 물 위에. 물 위에 뜨지? 네. 맞아? 네. 그러면은 물이 있으면 여기 물이 있어. 물이 있으면 물 위에 여기에 기름이 뜰 거란 말이야. 맞지? 응. 그리고 만일 여기서 나무 토막 있잖아. 나무 요만한 나무젓가락을 뽀개가지고 나무젓가락 뽕당 담갔어. 그럼 나무젓가락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 아니면 떠? 나무 젓가. 나무젓가락, 나무 토막. 떠. 기름 위에 떠. 알았지? 기름 위에 이렇게 나무가 떠. 알았지? 네. 이게 나무야. 나무. 토막. 알겠지? 만약에 여기다 돌멩이를 탁 던져. 그럼 돌멩이 위에 뜰까 아니면 가라앉을까? 가라앉아. 그 돌멩이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가라앉는단 말이야. 이게 돌이야. 됐지? 그리고 만약에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뭐라고? 글리세린. 글리세린이라는 거는 액체인데 이 글리세린이라는 걸 한 방울 똑 떨어주면 쭉 기름 타고 내려가서 물 타고 내려가서 여기 물 밑에 있어. 근데 돌보다는 무거우니까 돌 위에 있겠지. 그치? 이해가? 그러면 여기서 밀도를 한번 써볼게. 그럼 요 그림을 보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그랬잖아. 네. 누가 밀도가 가장 커? 돌. 밀도가 가장 큰 거는 돌이야. 그 다음에 누구야? 글리세린. 옳지. 그 다음 누구지? 물. 물. 그 다음에는 기름. 기름. 그 다음에는 나무. 나무야. 별거 아니지? 응, 별거 아니야. 자, 그럼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고 C라는 물질이 있고 D라는 물질이 있거든. 뭔지 몰라. 알겠지? 그리고 질량이 얼마냐면 A라는 물질이 10g, 얘가 20g, 얘가 40g, 얘가 60g이라고 칠게. 부피는 얼마냐면 얘가 10ml. 됐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40ml. 됐지? C라는 물질은 부피가 120ml. 그 다음에 D라는 물질이 60ml라고 할게. 밀도 계산할 수 있니? 질량분 아니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그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자, 얘부터 해볼까? 부피분의 질량 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쓰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위에는 몇 g이야? 10g 맞지? 밑에는 몇 밀리리터야? 10ml.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1 g 그램 per 밀리리터. 그치? 해볼까? 1 g per 밀리리터. 계속 읽어야 돼. 얼마라고? 1 g per 밀리리터. 얘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40분의 20이거든? 얼마야? 2분의 1이면 얼마지? 0.5 g per 밀리리터. 옳지. 얘 120분의 40이야. 3분의 1. 3분의 1이면 0.344. 0.33 할까? 맞아? 그쵸.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0.33 g per 밀리리터. 얘는 얼마야? 1 g per 밀리리터. 이게 밀도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됐죠?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봐봐. X축이 부피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질량이야. 여기가 부피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10, 20, 30, 40, 50, 60까지 갈게. 10ml, 20, 30, 40, 50, 60. 그 다음에 질량도 10, 20, 30, 40, 50, 60까지 갈게. 60. 됐지? 찍어볼까 이제? A 어디야? 질량은 10, 부피는 10. 맞아? 네. 그러면 질량도 10, 부피도 10. 여기네?
네. 여기가 A. 됐죠? 네. 그 다음에 B는 2 질량이 20, 부피가 40이잖아. 20 어디 있어야 돼? 질량 20, 부피가 40 여기네? B 됐지? 얘가 B예요. 그 다음에 C는 40 질량이 40, 40 부피가 얼마야? 120. 120? 오 야, 숫자 바꾸자. 엄청 30 80 할까? 80? 아니야, 80 하면 안 되지. 20 20 하자, 20. 응? 됐지? 응. 40하고 20. 20 여기네? 그럼 여기가 C. 됐어요? 네. 그럼 얘는 얼마니? 2니? 2 2. 됐지? 네. 그리고 뭐 남았어? 60g하고 D. 60ml 남았네? 60 60. 이거 남았지? 여기. D. 보여? 네. 너네 만약에 A랑 D는 이을 수 있지? 네. A랑 D는 이을 수 있다 그러면 A랑 D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A랑 D는 지금 같은 선에 있지 않아? 네. 맞지? A 여기 있고 D 여기 있잖아. 네. 그럼 얘 기울기는 어때? A랑 D의 기울기가? 같아. 같지? 네. 그러면은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 기울기 뭐 변화량분의 뭐 변화량이야? X축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네. 그치? 그럼 X축이 뭔데? 부피. Y축이 뭔데? 질량.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부피분의 질량. 질량이야. 맞아? 부피분의 질량이 본 뭐라 그랬지? 밀도. 그럼 기울기가 같으면 밀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알겠니? 기울기가 같으면 밀도가 같다. 이해 가세요? 기울기가 같으면 밀도가 같아. 밀도가 같으면 어떤 물질이야? 밀도는 뭐의 특성이라고 그랬어?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물질마다 종류마다 밀도가 다르면 종류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알겠지? 밀도가 같으면 어떤 물질? 같은 물질.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럼 누구랑 같은 물질이야? A랑 D는 같은 물질이야. 맞지? 왜? A는 밀도가 얼마고? 1 그램 퍼 밀리리터. 맞지? D는 얼마야? 1 그램 퍼 밀리리터. 그러면 A랑 D는 같은 물질이야. 이해 가시나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순물질은 밀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알겠죠? 네.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찍어주세요. 민기가 찍고 두 명밖에 없으니까 2명 다 찍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4번)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다. 예를 들어 이거야. 물의 밀도는 선생님 막 쓰는 거 아니야? 물의 밀도 얼마냐면 1이야. 1. 얼마라고? 1. 1g per ml거든. 이거랑 똑같은 게 1g per 밀리리터랑 똑같은 게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세제곱 센티미터. 그렇지. 이렇게 똑같은 거야. 알겠어? 선생님 이거 안 봐도 A랑 D가 아까 밀도 구하니까 1이래. 응? 그럼 A랑 D는 뭐야? 물이야, 물. 알겠니? A랑 D는 물이야. 알겠니? 네. 예를 들어 철의 밀도. 철의 밀도가 예를 들어 7g per ml래. 그럼 7짜리만 봐도 이게 뭐야? 순수한 철이야. 알겠지? 순물질이니까. 그러면 철은 7g per cm의 3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철을 쏙 집어넣으면 철이 어떻게 돼? 밑으로 가라앉고 물이 위로 뜨는 거야. 알겠지? 물 밑에 철이 가라앉는다. 이건 알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네.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음. 근데 만일 5번째 혼합물이야. 혼합물. 뭐라고? 혼합물. 혼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이랑 물이랑 섞은 거야. 그럼 뭐지? 소금물이지, 그치? 소금물은 혼합물, 설탕물도 혼합물이라고 그래서,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물 한 컵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을 집어넣었어. 그래도 혼합물이지. 2스푼을 집어넣었어. 혼합물이지. 3스푼, 4스푼에서 5스푼 집어넣었어. 혼합물이네. 혼합물이지. 근데 이 혼합물의 혼합 비율이 계속 어때? 바뀌지. 네. 여기는 1g 집어넣었고 여기는 2g, 여기는 5g 집어넣었다고 해볼게. 맞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물 한 컵에다가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혼합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물 한 컵에 여기는 물 한 컵에 소금 5g.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치? 혼합물은 혼합 비율이 달라진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석을 해야 돼. 뭐라고 썼어? 혼합물은 혼합 비율이 달라진다. 물 한 컵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혼합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1대 5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생각을 해봐라. 밀도는 뭐분의 뭐라 그랬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다시 밀도가 뭐라고? 부피분의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거든. 그럼 생각해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맞지? 물 한 컵이니까 한 컵에 있는 부피는 별로 변하지 않잖아. 부피는 변하지 않는데 소금을 1g을 넣고 소금을 5g 넣으면 질량은 어때? 점점 증가하지. 질량이 증가하면 밀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하면 커져요. 둘 다 무슨 관계라 그랬어? 비례 관계. 밀도와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 그랬으니까 혼합물은 혼합 비율이 달라지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다가 혼합하는 물질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소금물에 계속 소금을 집어넣으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져요. 커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야, 무겁다는 얘기야.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지. 질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봐봐. 처음에 깨끗한 물이 있었거든? 뭐가 있었어? 깨끗한 물이 있었어. 그럼 물은 순물질이니 혼합물이니? 순물질. 순물질이지. 순물질 중에서도 뭐야? 호던소물질이야, 화합물이야? 화합. 기억 안 나, 홍서구?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H2O. 물은 H2O잖아. 그치? 그러면 물은 어떤 병 안에다가 물만 집어넣었어. H2O 물만 집어넣었어. 물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지. 순물질 중에서 H라는 원소랑 O라는 원소 2개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뭐라 그랬어? 화합물. 됐지? 그래서 물은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이거든? 맞지? 이 순물질에다가 선생님이 뭘 집어넣냐면 계란을 집어넣었다? 계란을? 물에다가 계란 집어넣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란이 밑으로 가라앉아. 쭉 밑으로 가라앉아. 알겠지? 물이 있으면 물에 여기 계란을 집어넣으면 여기 계란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물이 위에 있고. 알겠어? 네. 그럼 여기서 봐봐. 그냥 깨끗한 순물질에다 물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었는데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계란이 밑에 가라앉았으니까 누가 밀도가 큰 거야? 소금물. 계란. 소금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집중 좀 해줘. 알았지? 물하고 계란이랑 물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었는데 계란이 밑에 가라앉았어. 그럼 가라앉은 게 밀도가 크다 그랬지? 무겁다 그랬지? 그치? 그럼 계란이 더 밀도가 큰 거야. 맞지?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소금을 넣었어. 소금을 점점 넣잖아? 소금을 넣는 거야. 꽤 많이 넣었다고 해볼게. 그럼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으니까 소금물이 되잖아. 그치? 소금물은 혼합물이지. 소금을 집어넣으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었으니까 물의 무게가 어때? 점점 늘어날 거 아니냐. 맞아? 이해가? 네. 생각을 해봐.
그러면 밀도라는 개념은 뭐분의 뭐라 그랬는데? 부피분의 분의 질량. 질량이라 그랬는데 소금 계속 집어넣으니까 질량이 계속 어때? 늘어나잖아. 맞지? 네. 소금을 계속 집어넣으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늘어나. 늘어나요. 그럼 질량이 커지면 밀도도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지. 네. 질량이 커지면 밀도도 커져. 맞아요? 네. 그럼 소금에다 계속 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질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고 반대로 계란의 밀도가 소금보다 가벼워지는 거야. 네. 알겠지? 소금 계속 넣으면. 그러면 계란하고 소금물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 누가 더 밀도가 커? 소금물이 소금물이 밀도가 커지는 거야.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가 이제 뭐가 돼? 소금물이 되지. 그치?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이 되잖아. 네. 그럼 계란이 여기 밑에 있는 게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위로 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결론.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해. 그치? 혼합물은 밀도가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지 않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야? 끓는 점은 순물질은 끓는 점이 어때? 일정해. 일정해요.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아니요. 않고 녹는 점도 순물질은 일정해. 근데 혼합물은 녹는 점도 일정하지 않아. 맞지? 네. 그래서 순물질만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우리는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구나 라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혼합물은 혼합 비율이 달라지고 혼합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볼게. 그래서 혼합물은 혼합 비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뭐도 달라진다? 밀도도 달라진다. 이해 가시나요? 네. 별거 아니에요. 되셨죠?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걸 공부한 거고요.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두 번째 밀도의 변화에 대해서 볼게. 뭐의 변화? 밀도의 변화. 얘들아 너네 고체, 액체, 기체 알지? 그치? 네.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볼게. 근데 이거 여러 번 그림 그린 거라서 아마 이해가 갈 텐데 초로 생각할게. 양초. 뭐라고? 양초 고체 상태는 만지면 딱딱하지. 네. 그치? 양초는 딱딱한 이유가 양초를 구성하는 입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 얘가 선생님이 체크하는 얘가 움직이려고 해도 사방팔방으로 다 얘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막 사방팔방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알겠지? 액체는 얘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거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옆에 막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치? 네.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엄청 자유로워. 그치?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슉슉슉슉 빈 공간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어. 맞아? 네. 그러면 자, 고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이만큼이야. 액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이만큼이야.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이만큼이거든? 맞죠? 부피는 어때?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크잖아. 네. 맞아, 서구야? 네. 응. 근데 그 안에 있는 질량을 한번 보면 알갱이는 똑같이 몇 개야? 6개야. 맞아요? 네. 알갱이 하나에 만약에 1g이라고 치면 얘도 질량이 몇 g이냐면 질량이 몇 g이야? 6g. 부피는 마음대로 쓸게. 1cm의 3승이야. 알겠지? 네. 얘는 질량 마찬가지로 입자가 똑같으니까 몇 g이야? 6g이고 부피는 좀 더 커졌지? 그래서 부피가 만약에 2cm의 세제곱이라고 하자.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똑같이 몇 개니까? 6g. 부피는 6cm의 3승이라고 하자. 됐어?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밀도 구할 수 있지? 밀도는 뭐분의 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 다시 밀도는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고체의 밀도 한번 계산해 볼까? 부피분의 얼마야? 부피분의 질량. 그럼 얼마야? 6g per cm의 3승. 그치? 액체는 밀도는 3
3 그램 그램 퍼 센티미터의 센티미터의 상승. 뭐 세제곱 센티미터. 알았지? 여기 있는 거는 밀도는 1g 1g 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맞아? 자, 봐봐. 그래서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물체의 물질이라고 하자.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는 누가 가장 밀도가 작고 누가 가장 밀도가 클까? 기체가 밀도가 가장 작고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큰 거야. 알겠지?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크다. 밀도가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뭐 한 정도? 빽빽한 정도라 그랬잖아. 빽빽한 정도. 지금 봐봐. 누가 가장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지. 고체. 그래서 고체의 밀도가 가장 큰 거야. 고체가 가장 빽빽한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고체 다음에 누구? 액체. 다음에 누구? 기체. 기체 밀도가 가장 작아.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알면은 기체가 가장 작으니까 기체가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고체 같은 경우에 아래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공기 중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근데 이 고체, 액체, 기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달라지면 얘네의 부피가 변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찍어주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볼게. 졸려? 아니요. 어려워요. 어려워? 됐어요? 자, 볼게. 이거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질량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야.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뼈다귀랑 선생님 몸뚱아리를 갖고 선생님이 지금 지구에서 질량이 60kg이야.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치? 질량이 60kg이면 선생님이 달에 가도 화성에 가도 목성에 가도 우주 한가운데 가도 선생님이 갑자기 뼈가 없어져? 뼈가 막 작아져? 살이 없어져? 아니잖아.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양은 어때? 똑같아. 알겠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은 달에 가도 질량이 얼마? 60kg. 화성에 가도 60kg 목성에 가도 60kg 우주에 가도 60kg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야. 자,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온도가 달라져도 압력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질량이야. 알겠지? 근데 부피는 부피가 뭐라 그랬어?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 그랬지?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맞죠?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인데 얘는 온도 압력에 따라 달라져. 알겠니? 네. 하나씩 볼게. 자, 고체야 고체. 액체고 기체라고 해보자. 그림을 상상해봐. 고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알겠지? 액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조금 떨어져 있고 기체는 더 떨어져 있어.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해볼게.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가 막 다른 데로 움직이고 싶은데 고체는 온도가 높아져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아주 조금 증가하는 거야. 아주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 티도 안 나게 거의 증가를 안 해. 부피 증가가 거의 없어. 부피가 아주 조금 증가해. 조금 증가. 알겠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뜨거워지면 여기 있는 입자가 막 여기저기 가면서 얘네를 좀 부풀려. 그래서 액체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조금
증가하는 거야. 둘 다. 이해가? 응. 그럼 생각해봐. 기체는 어떠냐면 기체는 어때? 온도가 증가하면 막 왔다 갔다 활발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져. 알겠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많이 커져. 알겠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많이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많이. 부피가 많이 증가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네. 됐지? 그리고 압력 알지? 압력. 압력이 뭐야? 누르는 힘이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딱딱한 색상이 있는데 선생님이 딱딱한 색상 이렇게 눌렀어. 압력을 가했어. 네. 부피가 줄어들어? 아니요. 안 줄어들지? 네. 그치? 근데 액체 같은 경우에도 물도 내가 압력을 가했어. 부피가 줄어들어? 아니요. 근데 기체는 너네 생각해봐. 기체 같은 경우에는 통에다 넣고 위에서 꾹 눌러서 이 공간을 이렇게 줄이면 줄어들어. 마치 뭐냐면 주사기에다가 공기 넣어놓고 앞에 막은 다음에 꾹 누르면 이만큼 줄어들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두 개는 고체나 액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압력이 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아니요. 않는다. 맞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거 안 돼. 자,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누르면 부피가 어때? 쪼그라들어. 알겠지? 네.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누르는 힘이 강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해요. 이게 보일 법칙이야.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는 거.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보일 법칙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거는 샤릴 법칙, 얘는 보일 법칙이거든? 그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부피가 제일 많이 변화하는 건 누구야? 기체. 그래.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얘는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은 부피가 많이 변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반드시 기체를 표시할 때에는 온도와 압력을 표시를 해줘야 돼.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니까 지금 온도가 몇 도씨에서의 부피야, 20도씨에서 부피야, 50도씨에서 부피야, 100도씨에서 부피야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치?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압력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 알겠니? 됐어? 이걸 갖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밀도를 볼 거야. 밀도. 됐니? 네. 정리해도 되겠지? 네. 자, 생각해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고체부터 볼게. 자, 이거 하기 전에 밀도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부피분의 질량. 그치, 부피분의 질량. 요걸 잘 생각해봐. 질량은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여기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면 질량은 똑같은 거야. 네. 질량은 똑같은데 고체나 액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조금 증가한대. 그치? 네.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조금 증가한대.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까? 밀도. 얘랑 얘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 반비례. 반비례 관계. 다시. 그럼 부피가 조금 증가하면 밀도가 조금 어때? 맞아요. 감소하지. 그치? 그래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약간 감소하고 부피가 약간 증가하고 부피가 약간 증가하고 부피가 약간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되는데? 약간 감소하는 거야. 밀도가 약간 작아져. 약간 감소. 알겠지? 중요한 건 누구야? 얘야. 기체. 맞죠? 네. 기체는 생각해봐.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많이 증가한대. 부피가 많이 증가한대. 밀도는 어때? 밀도는 생각해야 돼, 서구야. 증가하는. 자,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많이 증가한대. 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감소. 감소하겠지. 그치?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한 거야. 됐어? 네. 그럼 얘 볼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대. 꾹 누르면 기체는 쭉 줄어드는데. 그치?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비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 감소.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 증가. 그치?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밀도는 증가해. 맞아? 네.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지. 네. 그럼 밀도는 밀도는 증가. 여기는 밀도는 밀도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는 어때? 아 여기가 아니에요. 부피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오이씨 야 잘못 썼잖아. 그렇네요. 그치?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 증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 밀도 이해가? 네. 이해 가니? 그럼 너네 봐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반드시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뭐와 뭐를 표현해 줘야 돼. 뭐랑 뭐를 써줘야 돼.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 줘야 돼. 압력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온도와 압력에 따라 온도와 압력 너 생각하고 있어? 네. 온도와 압력 기체 밀도를 표시할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왜? 대답해 봐. 서구야. 온도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뭐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치? 온도와 압력에 따라 뭐가 변해서 밀도가 변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 압력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기체 밀도를 쓸 때에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참고. 자 여기 내용 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어떠니? 크거든?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커져. 네. 맞지?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얘기가 뭐냐 하면 고체 밀도를 비교해보면 고체보다는 액체가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잘 생각해봐. 자 네. 밀도는 뭐분의 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생각해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인데 계속 얘기한 거 고체 3개, 액체 3개, 기체 3개야. 됐지? 네. 그러면 똑같이 3개니까 질량은 어때? 똑같지? 네. 그럼 질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 3이라고 하자. 1. 그치? 네. 근데 고체는 부피가 요만큼이고 액체는 부피가 이만큼이고 기체는 부피가 이만큼이거든? 네. 맞지? 네.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부피가 커지지. 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작아지지. 그럼 누가 가장 밀도가 작아? 기체. 기체가 밀도가 가장 작지. 네. 그러니까 보통은 다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밀도가 이렇게 작거든. 밀도를 비교하면. 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 뭐가 있다고? 예외. 아이고. 물은 예외야. 아이고. 물은 예외. 물은 예외. 이게 무슨 뜻이냐? 봐봐. 물의 고체 상태를 뭐라 그래? 얼음. 물의 액체 상태는 뭐라 그래? 얼음. 아니 물. 물의 액체 상태는 물이지. 예. 이제 물의 기체 상태는 뭐야? 수증기. 당연히 물보다는 봐봐. 물보다는 물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보다는 수증기가 훨씬 더 부피가 커. 네. 알겠지? 근데 너네 잘 생각해보면 물의 부피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수증기의 부피가 훨씬 크거든? 네. 근데 얘랑 비교해볼게. 물이 부피가 큰가 얼음이 부피가 큰가? 얼음이 더 크다.
너네 그거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얼음 케이스 있지. 네. 얼음 얼려놓는 케이스. 얼음통에다가 물을 차락차락 이렇게 넣었어. 네. 그치? 그럼 물의 부피는 이만큼이거든? 네. 맞지? 물을 꽝꽝 얼렸어. 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올라. 볼로 올라오지. 네. 네. 그런 거 봤어? 네. 그러면 물은 내가 분명히 어떤 얼음 케이스에 넣었을 때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해서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얼리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와서 온단 말이야. 그치? 네. 누가 부피가 커? 얼음. 그치? 얼음이 부피가 커. 진짜 예외네. 예외야. 다른 애들은 다 어때? 누가 부피가 커? 액체가 액체. 부피가 크거든? 네. 근데 물만 예외로 고체가 부피가 커. 이거. 아이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봐봐. 물이 여기 있지. 네. 여기 물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얘가 얼음이 되는 순간 얘네가 일정한 빈 공간을 두고 모양을 만들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공간이 없이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다닥다닥 달라붙거든?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 얼음이라는 놈은 얘네들이 뭉칠 때 육각형을 만들면서 뭉쳐 이렇게. 이렇게 뭉쳐. 그러니까 이만큼의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이건 좀 어렵지.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얼음이랑 물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부피가 크다고? 얼음이 얼음. 부피가 크다고요. 알겠죠? 네. 얼음이 부피가 커요. 수증기는 훨씬 크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 물은 예외인데 봐봐. 부피를 비교해보면 얼음이 이만큼이라고 해보자. 네. 물은 부피가 어때? 작고 수증기는 엄청 커. 알겠지? 네. 얘는 기체니까 얘를 빼고 생각할게. 기체는 당연히 부피가 제일 크니까 밀도가 가장 작을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얼음이고 물이고 간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처음에 요만한 박스에 똑같은 물의 양을 넣고 얘는 하나는 그냥 물 하나는 얼렸으니까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그럼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 작아지지.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어떻니? 작아. 아 밀도. 밀도. 자, 얼음의 부피가 커졌잖아. 네. 그치? 부피랑 헷갈리면은 이렇게 써.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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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그치? 그럼 얼음의 밀도는 뭐보다 작아? 물보다 작아. 알겠지? 네. 그럼 물은 어때 밀도가? 얼음보다 얼음보다 커요. 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그랬어.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그랬거든. 너네 그래서 물에다가 얼음을 하나 넣으면 얼음이 밑으로 슉 가라앉니 위에 뜨니? 위에 떠요. 뜨지. 얼음이 여기 물 위에 뜨지. 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얘가 뭐라고? 얼음. 이것만 예외야. 근데 예외가 시험에 어떨까? 잘 나오겠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쓰세요. 아니, 쓰세요가 아니라 찍으세요. 슬퍼. 왜? 슬퍼? 네. 왜? 원래 슬퍼요. 됐어? 네. 됐지? 이게 2번에 대한 설명이야. 됐죠? 요것만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밀도를 이용한 예가 많이 있거든? 요거는 한 가지만 헷갈리고 나머지는 쉬워. 니네 수영 가면 구명조끼 입지? 수영장 가면은 구명조끼 막 입으라 그러잖아. 네. 수영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밀도 이용이라고 하면 첫 번째 구명조끼를 입으면 봐봐. 구명조끼 입으면 물 위에 뜨지. 네. 사람이 물 위에 뜨지. 네. 그럼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는. 이해가? 가벼운 거는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네. 다시 볼게. 구명조끼를 입으면 우리가 부피가 커지잖아. 네.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때? 작아지는 작아져요. 거지. 그치? 구명조끼를 입으면 보세요. 밀도가
사람의 밀도가 어때? 작아진다. 맞지? 네. 밀도가 작아지니까 우리는 어디로 떠? 물 위로 뜬다. 맞아요? 네. 그럼 반대로 잠수하는 사람들이 물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려면 요 허리에다가 납벨트 같은 거 차거든? 알아? 네. 잠수부들이 납벨트 같은 거 찼다. 납이 들어가 있는 벨트. 납이 들어가 있는 벨트 무거운 거를 찬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럼 잠수부가 납이 들어가 있는 납 벨트를 입어. 그럼 잠수를 해야 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가 생각해봐, 커져요. 서구야. 지금 이해가 가? 네. 잠수부가 납 벨트를 입었어. 가라앉아. 그럼 가라앉아.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커요. 크다. 밀도가 커지는 거야. 크다. 그치? 그럼 아래로 가라앉아. 가라앉는다. 별거 아니지? 네. 자, 봐봐 그러면 헬륨 풍선 알아? 네. 헬륨 풍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엔 헬륨 풍선이 있거든? 헬륨이 들어가 있어. 네. 근데 이 주변엔 누가 있어? 공기가 공기요. 있어. 공기 이렇게 헬륨 풍선 들고 다니다가 손을 이렇게 탁 놨어. 그럼 헬륨 풍선이 어디로 가?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지. 네. 하늘 못 잡아. 하늘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맞아? 네. 그럼 헬륨 풍선은 위로 올라가지. 네.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밀도가 커지는 거야? 밀도가? 커지는 거죠. 아니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둥둥 뜨니까. 맞아요. 작아지네요.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얘보다. 공기가 더 무거운 거야. 헬륨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헬륨 풍선은 위로 올라간다. 맞지? 네. 어디서? 공기 중에서. 그 얘기는 헬륨 풍선의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헬륨 풍선의 밀도가 어떻다? 작다. 헬륨 풍선의 밀도가 작다. 누구보다 작아? 공기보다 공기보다 작다. 작다. 알겠지? 네. 그래서 위로 뜨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니네 가스 알아? 가스? 네. 그 왜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탁 키면 나오는 가스 있잖아. 네. 그 가스의 종류 중에 가스는 기체라는 뜻인데 이 기체 종류 중에 LNG라는 가스가 있고 LPG라는 가스가 있어. 너도 알아? 어디서 봤어? LNG라는 가스가 있고 LPG라는 가스가 있거든. 여기 안에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L이 리퀴드라는 뜻이야. 액화. 와. 액화가 뭐야? 액체로 되어 있는. 얘는 가스인데 가스는 부피가 크잖아. 그래서 얘를 차갑게 해가지고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야. 부피를 작게. 그래야 보관하기 편하니까. 기체는 너무 커가지고 기체 상태로 보관해 놓으면 장비가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액체로 만들어서 부피를 조금 만들어 놓은 거야. 왜냐면 아까 전에 액체는 이만큼 차지하면 기체는 이만큼 차지한다 그랬잖아. 그 얘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려면은 LNG 통이나 LPG 통이 필요한데 LNG 통이 너무 커야 되잖아. 네.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액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얘는 리퀴드란 뜻이고 NG가 뭐냐면 G는 가스야. 가스. 가스 기체란 뜻이고 N은 천연이란 뜻이야. 천연. 천연은 뭐냐면 땅 파면 석유 나오지. 네. 석유 나오기 전에 땅을 파면 그 석유 말고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가스야. 천연가스.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액화 천연 가스. 가스. 됐지? 네. LPG라는 것도 있는데 이 LPG라고 하는 거는 액화 석유가스야. 무슨 가스? 액화 석유가스. 근데 사실은 석유에서 석유를 계속 정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깨끗한 기름으로 나누다 보면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가스가 나와. 프로페인. 그래서 액화 프로판 가스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 얘는 액화 석유 가스인데 액화 프로판 가스라고 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석구야? 네. 알겠지? 근데 이 가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가 기체 종류마다 아까 헬륨 풍선도 공기도 기체고 헬륨도 기체인데 공기와 헬륨의 밀도가 달랐잖아. 그것처럼 얘도 가스고 얘도 가스지만 밀도가 다 달라. 알겠지? 자,
설명을 해줄게. 액화 천연가스랑 액화 석유가스랑 LNG, LPG라고 했을 때 요즘에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유명한 판다 이름이 있어. 푸바오. 맞아, 푸바오. 푸바오. 가지마. 푸바오. 가지마. 그치? 네. 자, 푸바오 무겁니 가볍니? 무거워요. 자, LPG 할 때 푸바오야, 알았지? 푸바오. P가 뭐라고? 푸바오. 어. 푸바오 무거워? 무거워. 얘는 무거운 가스야. 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 이렇게. 오. 알겠니? 네. LPG가 푸바오라고. P. 뭐라고? 푸바오. 됐지? 얘는 밀도가 커. 알겠지? 네. 밀도가 크다는 거는 무겁다는 뜻이야, 가볍다는 뜻이야. 무거워서 무겁다는 밑으로 뜻.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날 보지 말고 칠판을 봐줄래?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야. 누군가가 LNG나 LPG 같은 걸 여기다 가스를 우리 집 방에다가 이렇게 확 뿜었어. 네. 그럼 LPG는 밑으로 가라앉아. 알겠지? 네. 근데 LNG는 얘보다 가벼워. 공기보다 가벼워. 그럼 LNG는 어디로 갈까? 위로 가. 위로. 알겠지? 네. LNG는 그러면 밀도가 어때? 작다. 위로 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생각해봐. 이거 LNG나 LPG 가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LPG가 나왔어. LPG. LPG 하면은 뭐가 생각하라고? P가 뭐라 그랬어?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 어떻다? 무겁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 뭐라고? 밑으로 가라앉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거 가라앉은 줄 모르고 사람들이 가스불을 이렇게 만약에 팡 켰잖아? 펑 터지는 거야. 가스 폭발. 수수. 그러니까 이런 폭발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돼요. 그래서 얘네가 가스가 지금 샜나 안 샜나 그거를 검사하는 가스 누출기가 있어. 가스가 누출되는지 확인하는 거. 알겠지? 그거를 가스 누출 점검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가스 누출 경보기라고 하거든. 가스가 누출되면 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밀도가 크니까 바닥에 가라앉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가스 누출이 됐는지 새는지 경보기를 장치를 달려 그러는데 밑에다 달아야 될까 위에다 달아야 될까? 밑에다. 밑에다 달아야 되겠지. 맞지? 네. LPG는 무거워서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가라는데 여기다가 LNG 가스 경보 누출기를 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가스가 누출됐는지 경보기는 밀도가 큰 경우에는 어디다 다는 거야? 아래쪽에 설치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얘는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니까 위에. 이런 데다 설치하는 거야. 알겠어? 네. 천장에다가. 그래서 얘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한다. 이해 가니? 네. 별거 아니지? 할 수 있어 다. 됐나요? 네. 니네 그거 알아? 아니요. 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직 안 배워. 유레카 알아? 유레카? 네. 네. 유레카 뭐야? 아르키메데스. 맞아. 왕관. 아르키메데스 왕관이지, 그치? 음. 이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과학자. 과학자 이름이야, 그치? 네.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있을 때 그 왕이 이렇게 줬어. 여기 금덩어리를 이렇게 주고, 금을 주고 이 금 갖고 왕관 만들어 와 그랬거든? 네. 이 금을 다 써가지고 왕관 만들어 갖고 와 이랬어. 네. 됐지? 그러니까 그 왕관 만드는 사람이 예이 이러면서 왕관을 만들어 갖고 온 거지. 이 금을 다 써가지고 이제. 네. 그치? 금밖에 안 들어갔어.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 금은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금 병에 순물질. 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순물질.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지. 맞지? 네. 순물질의 밀도는 어때? 일정해. 일정해. 순물질의 끓는 점이 일정해. 일정해. 순물질의 녹는 점도 일정해. 물질의 특성이 어때? 일정해. 순물질은 알겠어? 네. 그럼 물질의 특성 5가지 뭐야? 끓는 점, 녹는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게 순물질은 일정하단 말이야. 네. 금의 밀도가 일정하단 말이지. 네. 그치? 근데 이 왕관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 누구야? 이 왕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딴 거 섞은 거 아니야? 이게 막 의심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아르키메데스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 갖고 가가지고 이거 순금인지 한번 확인해 갖고 와 라고 했지. 아르키메데스 과학자니까. 그치? 순금인지 확인해 갖고 와.
아르키메데스가 막 뭐 했어? 엄청 혼자서 끙끙 앓았어. 방법을 어떻게 하지? 이 다른 물질이 섞였는지 어떻게 알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목욕이나 하자. 이러면서 물탕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다가. 그치? 자기가 여기 풍덩 이렇게 들어간 거지. 풍덩. 그치? 그럼 풍덩 들어간 만큼 물이 어때? 나와. 빠져나오지? 네. 물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샌단 말이야. 음. 그거를 보고 갑자기 유레카! 그래서 빨리 먹고 튀어나온 거야. 왜 그랬을까? 봐봐. 그때도 저울은 있었기 때문에 금의 질량은 계산을 할 수 있었어. 그치? 네. 그러면 이 금을 왕이 줬던 이 금덩어리만큼을 질량을 쟀다라고 해보자. 알겠지? 네. 이 금이 만약에 1kg이야. 얼마? 1kg. 왕관도 딱 재니까 1kg이었어. 맞지? 네. 근데 부피가 똑같으면 부피분의 질량이 뭐였지?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 뭐였지?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 뭐였지? 밀도. 그럼 밀도가 같으면 얘랑 얘는 어떤 거야? 같은 같은 물질이잖아. 부피를 재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부피를 어떻게? 유레카로 안 가요. 어떻게? 물에 집어넣어. 이 금덩어리를 물에 집어넣어. 물이 넘치지. 그 물 넘친 만큼이 그 금이 차지하는 부피야. 왕관도 물에 집어넣어. 그치? 그럼 물이 빠져나오는 만큼이 뭐야? 물의 부피야. 그 부피가 똑같으면 물이 빠져나온 부피가 똑같으면 부피분의 질량이 뭐가 똑같은 거야? 밀도가 똑같은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금덩어리 이 왕이 처음에 줬던 금덩어리만큼을 퐁당 집어넣었더니 물이 빠져나온 게 예를 들어서 2리터래. 2리터. 됐어? 네. 2리터. 사실은 되게 쬐끔이야. 0.5? 0.2? 0.2리터라고 해볼까? 0.2리터. 됐지? 0.2리터. 200ml가 튀어나왔대. 근데 왕관도 마찬가지로 물에 퐁당하고 물이 얼만큼 빠져나왔지? 라고 보니까 이 왕관이 차지하는 부피가 0.2리터였대. 맞지? 그럼 밀도가 어때? 똑같네. 밀도 뭐분의 뭔데? 부피분의 질량. 그럼 얘 재볼까? 얘 얼마야? 밀도는 부피니까 0.2리터 분의 질량 1kg이지. 네. 0.2분의 1이니까 얼마야? 5. 5. 불러야지. 5 kg per 리터. 맞아? 네. 사실 금은 많이 넘어가거든. 밀도가. 많이 넘어가. 근데 선생님이 그냥 계산을 편하게 쉽게 쓴 거야. 네. 많이 넘어가. 얘도 밀도가 부피가 0.2리터고 질량이 1kg이니까. 그치? 네.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5kg per 리터. 밀도가 어때? 같아. 순물질은 밀도가 어떻다? 같다. 얘랑 같은 물질이다. 맞아? 그래서 이 금과 이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알아낸 거야. 됐어? 네. 근데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알아내려면 밀도가 같아야 되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냈을 때 순금이 아니었어. 밀도가 달랐어. 물 빠져나온 양이 달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만든 사람은 사요. 죽었겠지 뭐. 그치? 너무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다는 거야? 똑똑하다. 뭐를 이용해서 알았다는 거야? 밀도, 순물질의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냈다는 거야. 알겠니? 네. 이번 시간에 교훈은 뭔 줄 알아? 똑똑하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자. 알겠어? 네. 자, 그럼 책을 볼게. 책 보고 정리만 딱 하고 너네가 대답을 잘 하면 빨리 문제를 풀고 이거 찍어야지 참. 아. 몇 시야? 지금 50분이요. 그렇네요. 그럼 딱 맞겠다. 책에 있는 거 풀고 괜히 빨리 보내주실 거죠. 됐지? 자, 68페이지 볼게요. 대답 잘 해주시고 집중 잘 해주세요. 네. 자, 밀도. 물질의 질량을 뭘로 나눌까? 부피로 부피로 나눌까? 나눌까? 얘들아, 이거 딱 니네 실수하기 좋은 거다. 어디 푸는 거예요? A? 아니요. 푸는 게 아니라 왼쪽 내용 보는 거예요. 여기 푼다고 봐요. 아니, 이거 책 보고 그 다음 문제 푼다고. 첫 번째 줄이 중요하거든? 얘들아, 봐봐. 칠판. 밀도는 뭐분의 뭐? 이제 나와야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이거 한글로 쓸 수 있어? 뭐를 뭘로 나눈 거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야. 여기 봐야지. 네. 자,
뭐를 뭘로 나눈 거? 질량을 질량을 부피로 부피로 나눈 나눈 거. 거. 만약에 5kg을 2리터로 나눴어. 그럼 5kg을 2리터로 나눈 거야. 맞지? 네. 5kg을 2로 나눈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눴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 나올 때 뭐라고 나온 줄 알아? 부피를 질량으로 나눴다.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거야.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까? 알겠지? 그래서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한다. 밀도 공식 보면은 나와 있죠? 부피분의 질량. 단위 한번 읽어볼래? 그램 그램 퍼 퍼 밀리리터, 그램 퍼 퍼 센티미터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런 것들이 밀도 단위야. 맞지? 네. 밀도 단위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위에 있는 거는 무슨 단위 쓰면 되고 질량 단위 질량 쓰면 되고 단위. 밑에 있는 건 무슨 단위 쓰면 돼? 부피 부피 단위. 단위를 쓰면 되니까 부피 단위인지 질량 단위인지 확인만 하면 돼. 맞지? 네. 그 다음에 1번 봐봐. 밀도는 물질의 종류마다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 맞죠? 네. 같은 물질이면 양에 상관없이 밀도는 어때? 일정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아주 중요하죠. 되셨나요? 네.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 비교하는 거 이거 우리 아까 했지? 눈으로 한번 볼까? A는 부피가 11대 질량이 21에. 네. 맞아요? 네. 밀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A는 얼마야? 2 그램 그램 퍼 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맞아? B. B 그램 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B도 2지. 네. 그치? C는 0 C는 0.5 그램 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맞아? 네. 그럼 A랑 B는 밀도가 똑같네? 2니까. 네. C만 0.5네? 네. 그럼 A랑 B는 밀도가 똑같으니까 어떤 물질? 같은 같은 물질. 물질. C는 어때? 다른 물질.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아까 A랑 B는 같은 그래프상에 있잖아. 기울기가 어때? 달라요. 에이? 같아요. A랑 B가 같고 C가 달라요. A랑 B는 기울기가 같아. 그치? 네. 기울기가 같으면 무슨 물질? 같은 물질. 됐어요? 네. 자, 2번 동그라미 볼게.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 맞아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큰 물질 위로 뜬다. 오른쪽 그림 봐봐. 잘 나오는 그림이야. 됐니?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있어. 가장 밀도가 작은 건? 나무, 플라스틱은 누구보다는 밀도가 작아? 식용유, 물. 아니 물, 물보다는 밀도가 작고 그 식용유보다는 밀도가 큰 거지. 작아요. 네. 커요.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식용유 보이지? 식용유. 네. 식용유를 나무랑 플라스틱이랑 비교해볼까? 식용유는 나무보다 크고 밀도가 크고 플라스틱보단 플라스틱보다는 작아요. 그치 플라스틱 위에 있으니까 그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2번 볼게. 니네가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거거든 2번. 예. 중위 표시해놓고 밀도의 변화야. 알겠지? 네. 그 밀도의 변화 옆에다가 밀도는 뭐분의 뭐야? 밀도는 질량분의 부피분의 질량. 와 진짜 큰일 나네. 10번을 넘게 했는데 공식으로 써놔. 밀도는 부피분의 한번 질량. 알았어. 부피분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써주고 썼어 서구야? 네. 어디? 여기요. 그거 말고 밑에다 쓰라고. 밀도의 변화 옆에다가 책상 똑바로 놔두고 써줄래 좀? 공식으로 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됐지? 썼어? 네. 네. 근데 거기 공식 쓴 거에서 질량은 절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안 변한다. 변한다. 뭐만 변한다? 부피만 변한다. 뭐와 뭐에 따라 변한다? 온도와 온도와 압력에 압력. 따라. 맞지? 네.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근데 첫 번째 보면은 고체 액체 밀도를 볼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때? 약간 증가. 맞아? 네. 왜? 입자들이 운동하니까. 하지만 질량은 증가해 안 증가해? 안 안 증가지? 맞아? 네.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조금 커진대. 밀도는 어때? 조금? 조금 감소. 감소하겠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맞아? 네. 부피랑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근데 압력은 꾹 눌러도 얘네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없고 부피 변화가 없으면 질량도 그대로니까 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기체는 중요 표시. 기체의 밀도 중요 표시. 기체는 누구와 누구에 따라 팍팍 변한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럼 나 보고.
기체야. 머릿속에서 상상해야 돼. 그림을 막 보여야 돼. 기체 입자들이 막 있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어때? 활발하게 커져요. 움직이면서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져. 커지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맞지? 네.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지? 낮아져요. 작아지지. 맞지? 네. 압력 봐봐. 기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를 꽉 눌렀어. 꽉 누르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낮아져요. 줄어들어.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지? 커져요. 그치.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계속 어때? 바뀌어. 따라서 밑에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고, 맞죠? 네.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감소해서 밀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해요. 맞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체크해놔야 돼. 아니면은 중요 표시.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에는, 맞아요? 네.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뭐와 뭐를 써야 돼?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알겠지? 고체 액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팍팍 변하지 않으니까 기체 팍팍 변하는 것만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막 변하니까 얘네들은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됐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그랬지? 네. 맞아? 네. 왜? 물질 상태에 따라 뭐가 달라지니까? 부피가 달라지니까. 키가 달라지니까. 맞지? 네.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부피가 가장 커? 기체. 기체가 가장 크지?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부피가 크잖아. 네. 고체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부피가 작잖아. 네. 그럼 부피가 크면 밀도는 어때? 작아요. 작지. 그래서 옆에 보면 밀도는 기체가 가장 밀도가 작은 거야. 네. 알겠어? 네. 하지만 여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물. 예외는 뭐다? 물이다. 물에서 예외는 뭐야? 얼음. 물이랑 얼음이랑 비교를 하면 누가 밀도가 작다? 물이 작다. 죽어. 아니 얼음. 누가 뜨는지를 상상해. 실생활에서 물이랑 얼음 중에서 누가 밀도가 작다? 얼음이 밀도가 작다. 얼음이 물 위로 뜨잖아. 네. 그치? 얼음이 밀도가 작다. 그 이유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죽어. 죽어. 자, 밑에 그래서 예외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부피 보면 부피가 누가 더 커? 얼음이 더 커. 맞아요? 네. 부피가 얼음이 더 커. 물보다 이렇게 얼면 위로 볼록 튀어나오니까.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밀도가 누가 더? 자, 잘 들어. 물하고 얼음 중에서 누가 밀도가 더 커? 물. 물. 바로 나와야지. 물. 밀도가 누가 더 작아? 얼음. 얼음. 됐어? 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제목이 뭐야? 혼합물의 밀도. 혼합물은 뭐 생각하라고? 소금물. 소금물. 그치? 그럼 소금을 얼마큼 넣는지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겠지. 네. 왜? 다르지 않나요? 소금을 한 스푼 넣거나 두 스푼 넣거나 세 스푼 넣거나 네 스푼 넣으면 밀도는 뭐분의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 그럼 소금 한 스푼 넣는 거랑 두 스푼 넣는 거랑 양이 똑같아? 다르잖아. 질량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은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 혼합 비율은 물이랑 소금이랑 몇 대 몇으로 섞었냐. 네. 이거에 따라서 밀도가 어때요? 달라져요. 맞아요? 그 밑에 줄 칠게. 물에 소금을 많이 녹이면 녹일수록 밀도가 밀도가 점점 커져요. 어떻게 돼? 커지지? 맞아? 네. 밀도가 커지는 이유는 소금의 양이 늘어나니까 질량이 커져서 질량과 밀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니까. 됐어? 네.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진대. 누가 밀도가 크대? 소금물의 밀도가 크면 달걀은 어떻게 되지? 둥둥 떠요. 위로 뜨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달걀 사진 있지?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줘 동시에 누가 밀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봐. 네. 물과 소금물 중에서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소금물이요. 소금물이 밀도가 큰 거지. 네. 이해 가요? 네. 자, 4번 볼게.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선생님이 다 써준 거야. 네. 구명조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어때? 작아져. 작아져요. 잠수부는 허리에 납벨트를 차면은 물속에 가라앉는데 밀도가 어떻게 돼서? 커져서.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어때? 작아요. 작아요. 위로 뜨니까요. 선생님, 자, 나 봐. 나 보세요. LNG, LPG 가스 있다 그랬는데. 네. LNG, LPG 누가 무거워? L. PG. LPG 무거워. 푸바오. 알겠지? 네. 푸바오 무거운 거야. 네. 그래서 LPG가 샜나 안 샜나 봤을 때 무거우니까 어디다가 경보기를 설치해? 아래에다. LNG는 어디다가 경보기를 위에다가. 설치해? 됐어? 끝. 1번부터 6번까지 푸세요. 지금요? 네.
30분인데 빨리 풀어 그러니까. 뻥이고 5시에요. 빨리 풀어. 몇 번까지요? 6번까지. 6번. 1번부터 6번까지 풀게요. 부피는 고유예요? 그거를 물어보면은